원소의 주기성 단원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풀이 팁은 한 번씩 읽어봐야 될 것이고, 주기율표가 무엇인지, 주기와 족이 무엇인지, 주기는 가로줄, 족은 세로줄이고,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의 체외각 전자 중에서 반응성이 있어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말한다. 따라서 18족을 제외하고 주기율표 족의 1의 자릿수와 같다. 즉 1족이면 1, 2족이면 2, 13족이면 3 가다가 18족일 때는 8개가 아니라 0개인 게 핵심입니다. 체외각 전자는 8개지만 원자과 전자는 0개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1족 원소 수소를 제외하고 원자과 전자 1개를 버리고 1가 양이온이 잘 되며 물, 산소와의 반응성이 큰 금속들. 할로젠 원소는 17족 원소로서 전자 1개를 오히려 얻어서 1가 음이온이 잘 되며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은 주기가 작을수록 증가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 탄소, 나트륨, 마그네슘의 분류를 해보자면 실온에서 고체인 것은 탄소, 나트륨, 마그네슘. 그럼 헬륨은 무엇인가? 헬륨은 기체 상태입니다. 1족 원소로는 나트륨, 금속 원소는 나트륨, 마그네슘. 탄소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합니다. 고체지만. 3족의 원소로는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원소의 성질에 일정한 주기성이 있다는 사실을 연구한 어느 과학자의 사진이다. 이 과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세 쌍 원소설은 데베라이너가 주장한 것이고 이 원소를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여 원소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자, 이거는 멘델레예프인데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이 아니라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기억 관련줄 틀렸고, 디귿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여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그렇죠. 멘델레이프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답은 3번 디귿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나열하였고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하였다.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은 주기였고 세로줄이 족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형 문제 분석하기 보면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 나트륨은 주기율표의 1족에 속하는 알칼리 금속이다. 그리고 나트륨은 여기 3족이 1족 금속입니다. 주기율표에서 1족에 속하는 원소는 A와 B이다. 그렇죠. 1족에 속하는 원소. 하지만 이제 왼쪽에 있을수록 금속 원소인데 얘 하나만 1족의 1족은 수소이고 얘만 비금속입니다. A는 비금속 원소인 수소이고 나트륨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B이다. 자, A는 아닌가요? A는 같은 족에 있지만 이제 수소, 특별한 A이기 때문에 나트륨과 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비금속 원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주기율표에서 대체로 오른쪽에 존재한다. 그렇죠.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입니다. 니은 비금속 원소들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상온에서 보통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디귿 비금속 원소들은 모두 전자가 이동하지 못해 열과 전기 전송이 매우 작다. 자, 니은도 기체 상태라기보다는 고체도 넣어줘야 되겠죠. 고체 또는 기체로 존재한다. 디귿 비금속 원소,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붕소 같은 것도 있고 탄소도 고체이죠. 디귿 비금속 원소들은 모두 전자가 이동하지 못해 열과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다.
자, 대부분 열과 전기 전도성이 낮지만 흑연이 있죠. 흑연이 이제 특이한 예로서 흑연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라는 말 때문에 틀려서 답은 1번 기역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다음은 B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B는 지금 수헬리베니까 리튬입니다. 이 리튬 조각을 칼로 잘랐더니 단면의 광택이 금방 사라졌다. 산소와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물이 든 시험관에 B 조각을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기체가 발생하였다. 자, 물과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발생한 기체를 모아 불꽃을 데워버린 펑 소리가 났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A, B, C, D는 동족 원소로서 모두 알칼리 금속이다. 자, 1족 원소는 소로 알칼리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입니다. 니은 1은 B가 산소와 결합하여 BO를 생성했기 때문이다. 자, 리튬은 1가 양이온이 됩니다. 하지만 산소는 두 개가 이제 전자가 들어오게 되므로 만약 결합한다면 리튬 2개, 산소 하나가 결합한 B2O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틀렸고 디귿 2에서 B 대신 C를 넣어도 자 C는 리튬 다음에 나트륨이겠죠. 나트륨을 넣어도 같은 기체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이 주기부터는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기체, 동일한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늘 B 대신 D를 넣으면 더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렇죠. 리튬, 나트륨, 칼륨 아래로 갈수록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답은 3번 디귿 리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수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1족 원소는 수소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에서 빼줘야 합니다. 금속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1족과 17족에 위치해 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A와 C는 물에 넣으면 격렬하게 반응한다. 수소이기 때문에 A가 아닙니다. 2번 B와 C는 활발하게 반응하여 화합물을 이룬다. 지금 B는 플루오린이고 C는 칼륨입니다. 따라서 KF는 둘 다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원소가 활발하게 반응하여 화합물을 이룰 수 있습니다. K 플러스와 F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겠죠. 3번 C와 D로 이루어진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수용액에서 이온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이온 결합을 했는지 보자면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다면 이온 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칼륨이 금속 결합이고 이 D는 Cl이 들어가게 되겠죠. Cl은 여기 위 있겠고 D에 뭐가 들어가지는 모르겠어도 배우지 않았어도 비금속인 것은 알아야 합니다. 이쪽이 비금속, 이쪽이 금속이니까.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4번 D는 전자 한 개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이다. 5번 F는 전자, F는 여기 있네요. 2주기 있기 때문에 뭔지 구해보면 마그네슘이겠고 전자 두 개를 잃으면서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면서 이 18족 원소 E와 전자 배치가 같아집니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A와 D는 금속 원소이다. 자, A는 수소이기 때문에 아니죠. 2번 B는 상온에서 단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18족 원소는 이제 그 자체 원소 자체만으로도 이제 완벽한 상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단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것이 18족 원소 비활성 기체의 특징입니다. 3번 C와 E의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다.
같은 17족 원소인 할로젠 원소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4번 D와 E의 원자가 전자수는 동일하지 않죠. 1개와 7개로 아예 다릅니다. 5번 F는 전선에 이용된다. 자, F는 칼슘으로서 칼슘은 전선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3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기어 A와 B는 금속 원소이다. 계속 나오죠. 수소는 금속 원소가 아닙니다. C와 D는 전자 껍질 수가 같죠. 같은 주기이기 때문입니다. D와 E는 원자과 전자수가 7개, 7개로서 같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자, 데이 2 보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표현 원소 A, B, C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원자과 전자수 분의 전자가 채워진 총 전자 껍질 수가 나왔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가 될 수 있는 수로는 1부터 차례대로 가다가 18쪽 원소에서는 0개입니다. 따라서 이 7이 분모로 될 수 있는 것은 뭐 7, 14, 28 등등 있겠지만 이제 무조건 7을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7쪽 원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A와 C가 17쪽 원소. 그리고 족이 나와 있네요. 여기는 2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자가 채워진 총 전자 껍질 수가 2개와 3개입니다. 따라서 1주기, 2주기, 3주기가 있으면 A는 여기에 해당하겠고 C는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족번호가 2인 경우는 분모가 2가 되겠고 2분의 4가 되어야 하니까 4주기의 2족,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기억 A와 C는 화학 성질이 비슷하고 니은 B와 C는 1대1의 개수비. 자, C는 하나를 받아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지만 B는 2개를 내보내서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됩니다. 따라서 1대1이 아니라 C가 2개 할 때 B 하나만 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틀렸고 디귿. 원소 ABC의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은 18이다. 자, ABC의 원자과 전자수를 다 더해보면 7 더하기 2 더하기 7이므로 16입니다.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1, 2주기 원소 WXYZ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W와 X는 같은 족 원소이다. 자, 1, 2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별로 일단 원소는 없을 겁니다. 다음에 1족, 2족, 13, 14 다시 이렇게 써놓고 W와 X가 같은 족이다. 그러면 위아래로 W와 X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 Y는 13족 원소다. 자, 그럼 Y가 이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 있겠고 Z의 원자과 전자수보다 X의 원자과 전자수가 크다 하면 X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Y의 전자껍질 수는 1 또는 2이고 다음에 W와 X는 같은 족이기 때문에 1분의 2가 된다거나 2분의 1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분의 2보다 크기는 어렵겠죠.
Z도 전자껍질 수가 1주기 또는 2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 또는 2입니다. 따라서 조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1분의 1, 2분의 2, 2분의 1, 1분의 2가 있으니까 이쪽이 크게 되려면 무조건 2분의 1을 택해야 되고, 그럼 X의 전자껍질 수가 2개이므로 X가 2주기, W가 Y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되겠고, 지금 Y가 2분의 1보다 크려면 1 또는 1분의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Y는 13족이고, 다음 원자권 수를 보면은 Z가 더 작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W는 비금속 원소이다. W는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이 이렇게 있을 때, 금속 원소는 지금 사실 여기서 리튬과 베릴륨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W가 2주기가 아니라 1주기 이제 원소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 맞습니다. 네, W 그래서 헬륨 아니면 수소이겠죠. 네. 근데 X가 원자권 수가 더 커야 되는데, 만약에 W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면 X, 네온의 원자권 자수는 0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따라서 WX가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Z의 원자권 자수는 1보다 작은 건 0밖에 없으므로 Z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니은 X와 Z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근데 이제 Y의 전자껍질 수, 자 Y가 2주기일 수밖에 없네요. 그래 따라서 2분의 2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Z가 여기 네온이 되면서 니은 X와 Z가 같은 주기 원소가 되겠고, 디귿 W와 Y의 양성자 수의 차이. 자, Y는 13족이기 때문에 5번이고 따라서 5개가 있는 반면에 W는 수소이기 때문에 1번 하나 있습니다. 차이는 4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림은 여러 가지 원소를 크게 세 가지 구분한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에 속하는 원소는 모두 최외각 전자가 8개이다. 자, 1쪽, 17쪽, 18쪽 원소인데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은 18쪽 원소입니다. 수소, 나트륨과 격렬히 반응하는 것은 1쪽 원소이고, 아니죠. 나트륨 자체가 1쪽 원소이기 때문에 B에는 17쪽 원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트륨과 나트륨끼리 격렬히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쪽 되어서, 17쪽과 왜 얘네들 격렬히 반응하냐, 17쪽은 할로젠 원소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를 하나 얻어서 쉽게 1가 은이온이 되고, 얘네는 쉽게 1가 양이온이 됩니다. 따라서 둘이 결합하면 이온 결합이 될 수 있겠죠. 기억 A에 속하는 원소는 모두 최외각 전자가 8개이다. 18쪽 중에서도 1쪽의 원소 네온 같은 경우는, 아니죠, 헬륨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2개입니다. 니은 B에 속하는 원소는 전기가 잘 통한다. 17쪽 원소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디귿 C에 속하는 금속 원소는 특유의 불꽃 반응한다. 자, 1쪽 원소만의 특징이죠. 답은 2번 디귿입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제 원소의 반응성.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칼륨이 가장 반응성이 큽니다. 나칼,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서 반면에 할로제 원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플루오린이 제일 반응성이 크고 그 다음 아이오딘 순으로 작아집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금속 원소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면 2번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아니죠.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 21번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읽어보면 3번 비금속 원소는 녹는점과 끊는 점이 매우 낮죠. 매우 낮기 때문에 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브로민을 제외하고 고체 또는 기체 상태를 띱니다. 기출 문제들을 넘어가서 데이 3 보겠습니다.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금속 원소인 리튬, 나트륨, 칼륨의 공통적인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칼로 단면을 자르는 실험이다. 이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세 금속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리나칼은 일족 원소이죠. 알칼리 금속입니다. 기억, 무르죠. 니은, 단면의 광택이 사라집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광택을 잃습니다. 디귿, 위와 같은 성질 때문에 물에 넣어 보관하면 안 되죠. 물과 격렬히 반응하기 때문에. 따라서 석유나 파라핀과 같은 유기 용매 안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1, 2방울 넣은 물에 쌀알 크기의 기억, 나트륨 조각을 넣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트륨이 물 위에 떠서 격렬하게 반응하였죠. 왜냐하면 물과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용액 붉은색으로 변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빨입니다. 따라서 산성일 때, 중성일 때는 무색이다가 염기성이 될 때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붉은색으로 변하죠. 따라서 염기성이 되었다. 나트륨과 물이 반응하였더니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반응식을 다시 써보면 NaOH와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맞춰주려면 수소가 3개나 있네요. 그러면 여기 2개가 있어서 총 4개 시작해서 2개 만들어주고 2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기체는 수소임을 알 수 있고 NaOH에서 이게 수산화 나트륨이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속 물 속에서는 Na+와 OH-로 나뉩니다.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면서 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성이 되면서 붉은색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 수소 맞고, 니은, 염기성 띄고, 디귿, 칼륨을 넣으면 반응이 오히려 더 세질 것입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자, 디귿이 틀린 이유는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갈수록 반응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고 2번, 3번, 4번 맞지만 5번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이온이 되기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전자 껍질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인데, 이 중심 핵으로부터, 핵이 아니죠, 이 양성자 중성자 덩어리로부터 바깥쪽에 있을수록 이 인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들을 이제 양이온이 된다는 거니까 탈출해야 되겠죠.
이 중심으로부터 탈출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인력, 중력,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석유 속에 보관하던 알칼리 금속 M 조각을 페놀포탈렌 용액 두세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 H2 되겠고, 자 위에서 했듯이 어떤 금속과 물이 만나게 되면 이 금속과 OH가 붙어버리고 수소 기체를 발생하면서 염기성이 됩니다. 1번 금속 M이 물과 반응하고 붉은색의 금속이 석출된다. 붉은색 금속은 모르죠. 무슨 색인지. 그냥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알칼리 금속이 붉은색인 것도 아니고. 3번 기포가 발생한다. 기포 발생하고 기름 성분이 보인다. 그렇죠. 제 알칼리 금속은 물과 쉽게 반응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석유와 같은 기름 속에 보관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석유 속에. 그래서 물에 넣으면 금속에 묻어있던 기름 성분이 물 표면에 보입니다. 5번 수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자, 나트륨을 올려놓고 칼로 자른다. 색 변화를 관찰한다. 물을 넣고 페놀포탈렌용에 넣고 나트륨을 비커에 넣는 물에 넣는 물과 반응하는 모습과 용액의 색 변화를 관찰한다. 자, 해석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알칼리 금속의 공기 중에서 광택을 잃는 것은 수소와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기체와 반응하는 것은 맞지만 수소가 아니라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트륨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 자, 물 위에 떠서 반응한다고 합니다. 밀도가 작아야지 물에 들 수 있겠죠. 따라서 나트륨은 물보다 밀도가 작다. 즉 물과 나트륨이 반응하면 염기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페놀포탈렌 용액 때문에. 답은 3번 디귿입니다. 33번입니다. 철수는 나트륨과 물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페트리 접시에 물을 3분의 1쯤 채우고 지시약 두세 방울을 첨가한다. 페트리 접시에 쌀알 크기의 나트륨 조각을 넣어 반응시킨다. 자, 반응이 끝난 후 다의 용액을 백금선에 묻혀 가스버너로 불꽃 반응색을 확인한다. 자, 나와라는 생성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 지금 나트륨과 물이 반응했을 때 염기성 용액이 생긴다고 했으므로 페놀포탈렌 용액을 사용해야 되겠고, 이 염소와 나트륨 중에서 염소는 지금 뭐 없죠 여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나트륨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1번 페놀포탈렌 용액과 나트륨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표의 A, B, C는 리튬, 나트륨, 칼륨 중 하나이고 기억, 니은, 디귿의 실험 결과에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가시험관 3개를 준비해서 시험관에 물을 3분의 1 넣고 용액을 1, 2방울 떨어뜨렸다. 칼로 리튬, 나트륨, 칼륨을 자르고 변화를 관찰한다. 그냥 이제 물에 넣었다는, 물과 페놀포탈 용액이 담긴 용액에 넣었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실험 결과 A, B, C가 리나칼 중 하나이다. 네. 자, 그러면 A, B, C가 이제 정도가 있을 텐데 비교적 빨리 사라진다, 서서히 사라진다가 있습니다.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서 반응성이 제일 큰 것은 칼륨입니다. 따라서 금속 A가 칼륨이 되겠고 C가 리튬, B가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은백색 광택이 사라지지 않는다이다. 아무리 반응성이 약해도 사라지지 않진 않죠. 니은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물과 반응하는 모습. C의 밀도가 물보다 작죠. 물에 반응했을 때 물에 떠서 반응한다고 아까 문제에서도 봤습니다. 디귿을 통해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한 용액은 염기성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리을 A, B, C는 각각 나트륨, 칼륨, 리튬이다. 자, 아닌데 답이 없죠? 차례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A와 C를 비교했을 때는 이제 A가 더 반응성이 큽니다. 근데 B를 봤을 때 매우 무르고가 있기 때문에 더 무른 것은 칼륨이겠죠. 따라서 B가 칼륨이 되겠고 얘가 나트륨, 얘가 리튬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리을이 맞는 보기가 되어서 답은 3번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 4 보겠습니다. 38번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다. 자, 물이 담긴 시험관 ABC에 금속 ABC 조각을 넣었다. A는 천천히, B 빠르게, C 격렬하게 반응했다. 자, C가 그러면 칼륨, 리나칼 중에서 다음 A가 리튬, B가 나트륨일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보는 것까지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잘 나타내었습니다. 기억 A에서 수산화 나트륨이 생성된다. 리튬과 OH가 만나서 수산화 리튬이 생성됩니다. 니은 B에서 산소기체가 아니라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디귿 C의 수용액은 염기성이고 리을 금속의 반응성은 A, B, C 맞습니다. 답은 3번 디귿 리을입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할로젠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할로젠 원소는 알칼리 금속과 다르게 반응성이 더 작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번이 아니겠고 녹는 점, 끓는 점, 분자의 크기, 분자가 인력 다 커집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 이 네 가지 분자의 크기, 인력이 다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뭉쳐서 움직이는데 분자의 크기가 큰 이유는 전자 껍질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고 이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간 당기는 인력이 세집니다. 따라서 분자 간 인력이 세지고 동시에 인력이 세지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할로젠 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보면 1번, 2번, 3번, 4번 맞지만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이 되는 반응을 잘합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표는 할로젠 원소 ABC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A, B, C의 색깔과 녹는 점, 끓는 점 그리고 수소와 결합한 물질 성질을 나타내었습니다. 할로젠 원소이기 때문에 수소와 결합하였을 때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젓갈색은 일단 브로민 되겠고 옅은 황색은 플루오린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모두 높은 것은 아이오딘 되겠습니다. 기억하는 황록색이다. 자, 그래서 아이오딘 색깔은 황록색이 아니죠. 황록색을 나타내는 것은 염소 Cl입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 나는 약한 산성이다. 물에 녹아 약한 HF 수소 결합하였을 때 HF인데 이 HF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H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약산성이기 때문에 이 브로민이나 아이오딘과 다르게 약산성을 띱니다. 디귿 원소 A는 실온에서 액체 상태다. 그렇죠.
비금속 원소 중에서 특이하게 브로민은 액체 상태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디귿입니다. 표는 할로젠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젓갈색 나왔죠. 위에서도 젓갈색 브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브로민이 되겠고, 엷은 황색은 플루오린 되겠고, 얘는 아이오딘 되겠습니다. 기억 X는 3주기 원소이다. 3주기 원소 아니죠. 브로민은 4주기 원소입니다. NaY는 NaF가 되겠고, 소금의 주성분은 NaCl입니다. 디귿 I2의 색깔은 엷은 황색보다 진한 색이다. 자, 아이오딘은 흑자색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디귿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할로젠 원소들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반응성이 가장 큰 할로젠 원소는 플루오린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 있는 아이오딘이 되겠죠. 아니죠. 매우 격렬하게 반응했죠. 네, 반대로 말했죠. 플루오린이 가장 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반응성이 약해집니다. 이은 가는 반응함, 그렇죠? 매우 격렬하게, 그냥 반응처럼 그럼 반응은 하겠죠. 그래서 반응함으로 예상할 수 있다. 브로민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다음 3번 기억 니은입니다. 44번 보겠습니다. 5가지 원소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금속 원소인가를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렇죠. 플로린, 네온, Cl은 모두 비금속 원소이니까 리튬, 나트륨, 금속 원소. 이제 기억과 디귿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원소는 한 가지이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5보다 큰가? 그러면 15족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플루오린, 네온, Cl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리튬, 나트륨 등이 있겠고, 반응성이 거의 없는가? 자, 반응성이 거의 없지 않은 것은 플루오린, 네온이 없죠. 네온 말고는 사실 다 반응성이 있는 이제 원소들이기 때문에 네온. 네, 기억과 디귿에 따라서 공통으로 해당하는 원소는 한 가지. 네온 맞습니다. 디귿. 니은과 리을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원소이다. 그렇죠. 공통으로 해당하는 게 리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트륨도 그렇고, 네, C는 없고, 따라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4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원소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와 나의 원자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자, 일단 휴대전화의 배터리는 리튬입니다. 그리고 터널 안의 조명은 나트륨, 수영장 물에 소독제는 염소입니다. 기억 가와 나의 원자는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로서 같습니다. 니은 나와 다의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둘 다 3주기 1족과 3주기 17족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3주기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3개겠죠. 디귿 가와 다의 원자 사이에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자, 리튬과 Cl은 하나씩 만나서 이온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46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소독약과 표백제이므로 아이오딘, 나는 리튬, 다는 플루오린입니다. 기억 가와 다 원자의 전자 껍질 수는 같다. 플루오린은 2개밖에 없는데 아이오딘은 저 아래에 있죠. 같지 않습니다.
니은 나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1개 맞고 나와 다 사이에 리튬과 플루오린은 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형성됩니다. 답은 4번 니은 티귿입니다. 외대보고 5day5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들어갈 알맞은 과학적 개념을 쓰시오.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로 원소들을 배열하였고,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율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견된 원소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할 경우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율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와 관계 있음이 밝혀져 현대에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소들을 나열한 주기율표를 사용하고 있다. 48번 보겠습니다. 가 영역의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의 규칙성 두 가지를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와 관련하여 전자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기 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원자과 전자수가 증가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2번 같은 족입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리튬과 물의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리튬과 물이 만났을 때 수소나 리튬과 수소가 생겨나는데 수소의 개수가 맞지 않으므로 2개씩 해주면 여기도 2개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붉은색으로 변한 까닭은 용액이 염기성으로 됐기 때문이다. 3번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을 전자 배치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주기율표 1쪽에 속한다 라고 간단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다에서 물과 반응하는 리튬, 나트륨, 칼륨 반응성. 자, 칼륨이 제일 세고 그 다음 나트륨, 리튬이겠죠. 2번 다에서 페놀프탈렌 용액의 색변화와 그 이유를 금속을 넣기 전과 후 용액의 액성과 관련 지역 간략히 서술하시오. 자,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51번입니다. 자,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만약 가 이후에 실험을 중단하고 일정 시간이 흘렀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상하고 이유를 서술하시오. 광택을 잃게 된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했기 때문이다. 2번 과정 다에서의 수용액의 색 변화를 쓰고 페놀프탈렌 용액을 넣었기 때문에 붉은색 으로 변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리튬과 물이 반응했을 때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그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된다 라고 쓸 수 있겠고 3번 자, 가정 나의 A 가정 나의 A를 근거로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었다는 근거로 반응성을 비교하자면 칼륨이 제일 크고 나트륨, 리튬 순입니다. 52번입니다.
리튬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과정 나에서의 화학 반응식을 쓰고 위에 있는 건 똑같이 쓰면 되겠죠. 과정 다에서 시험관에 페놀포탈레인 용액을 넣는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페놀포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가정 가에서 단면의 색이 변하는 속도와 관련지어 리튬, 나트륨, 칼륨의 반응성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자, 가장 광택이 빨라 사라지는 순서는 칼륨, 나트륨, 리튬 순이므로 반응성은 리튬이 작고 나트륨, 칼륨이다. 2번 과정 나에서 세 가지 용액의 색이 무색에서 어떻게 변화하며 변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며 이는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여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3번 알칼리 금속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를 전자배치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알칼리 금속은 1조 원소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모두 1개이므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54번입니다. 자, 각 과정에서의 결과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리튬 금속의 성질 2가지씩 쓰시오. 일단 부르다를 알 수 있겠죠. 2번에 은백색 광택을 띠며 공기 중 산소와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광택을 빠르게 잃는다. 3번은 이제 물에 떴기 때문에 물보다 밀도가 낮으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된다. 4번에는 반응한 용액은 염기성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55번 보겠습니다. 모든 알칼리 금속 원소의 기호를 쓰고 알칼리 금속의 특징 2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B만 해당하네요. 밀도가 물보다 작고 칼로 쉽게 자를 정도로 무르다 정도 쓸 수 있겠습니다. 2번 원소 C, 원소는 산소가 되겠고 공통점을 갖는 원소의 기호를 쓰고 공통점을 조건의 용어조 한 개를 사용한 서술하시오. T가 되겠죠. 전자 껍질 수가 같다. 3개로 같다. 3번 원소 T, F 아니죠. 산소가 아니죠. 산소와 플루오린 여기가 되겠고. 자, 원소 T 어쨌든 3조기 17조 원소와 공통점을 갖는 원소 마찬가지로 C 공통점을 하나 사용해서 G를 쓸 수 있겠고 전자 껍질 수가 3개로 같다. 또는 여기는 2를 쓸 수 있겠죠. 2는 이제 17조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가 7개로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표는 몇 가지 할로젠 원소의 성질을 정리한 것이다. 조건을 활용하여 아이오딘의 반응성에 대해 논술하시오. 아이오딘은 5주기 17조 원소로서 할로젠 원소다. 원자과 전자를 7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속과 수소와 잘 반응한다. 원자 껍질이 작을수록 할로젠 원소는 반응성이 커지고 아이오딘과 나트륨과의 반응 정도는 잘 반응하지만 브로민과의 반응보다는 약할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수소와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잘 반응하지만 브로민과의 반응보다는 약할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57번입니다. 가나다라의 값을 고루 더하면 자, 원자 번호 1번은 수소,
6번은 탄소. 양성자의 수가 20개니까 20번 되겠고 칼슘 CA 되겠습니다. 따라서 20 더하기 양성자 수 6개가 되겠고 다 전자 껍질수. 수소는 이제 1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전자 껍질수 4주기이기 때문에 나는 4가 들어가서 31 되겠고 원자가 전자수는 탄소가 14족, CA가 2족이기 때문에 마는 4, 반은 2 되겠습니다. (58번) 원자번호 52번인 텔루륨은 5주기의 16족에 속하는 원소이다.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하시오. 텔루륨의 원자가 전자수는 6개가 되겠고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원소는 산소 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중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의미한다. 3번 주기율표에서 동족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원자과 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화학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A와 전자 껍질 수가 같고 2주기이면서 B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여기네요. 원자 C, 이 C인가 봅니다. 산소의 모형을 전자 배치를 포함하여 나타내시오. 자, 그러면 8 플러스 2고 전자 껍질 2개에다가 첫 번째는 2개만 있고 여기에 이렇게 6개가 있는 총 8개의 전자가 있게끔 전자 배치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2번 원자 A 리튬과 C 산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의 화학식은 A2C가 되고 화합물을 형성하는 과정은 이온 결합입니다. 더 자세히 하자면 안정한 이온이 될 때 A는 전자 1개를 잃고 A 플러스가 되고 C는 전자 2개를 얻어 C2 마이너스가 되므로 A 플러스와 C2 마이너스가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할 때에는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60번입니다. A, B, C, D에서 금속 원소를 모두 쓰시오. 자, 원자 번호가 A가 B보다 크다. C와 D는 수소와 활발하게 반응한다. 수소와 활발하게 반응하는 것은 플루오린과 염소겠죠. 그리고 D와 A는 전자 껍질 수가 다르다. 일단은 다 써보면 리튬이고 알루미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라가 이제 C와 D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D가 나트륨에 대한 반응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라가 C가 되겠고 나가 D가 되겠습니다. 나트륨에 대해서는 플루오린이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A가 원자 번호가 B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알루미늄 A, 여기가 B 되겠습니다. 금속 원소를 모두 쓰면 A, B가 되겠죠. 다 위에 썼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그네들의 해당하는 원소 기호를 쓰시오. 자, 수소, 니은 탄소, 디귿은 알루미늄, 니은 황, 미음은 칼슘 되겠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하시오. 금속은 디귿, 미음이 되겠고 비금속은 기역, 니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Y원소가 쓰이는 용도 예를 한 가지 쓰시오. Y는 2, 3주기 속하는 원소인데 나의 바로 왼쪽에 원소 X가 있고 나의 왼쪽에 X가 있고 오른쪽에 Y 아래 Z가 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전자껍질 수는 x의 양성자수, 뭐 x의 양성자수 뭐 20x랄까요? 2에 곱하여 10에 10으로 나누는 수에 해당한다. 상온에서 나의 상태는 z와 다르다. 자, 그러면 상온에서 y와 z가 다를 경우에는 z가 브로민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위에 y는 플루오린 되겠습니다. 아니죠. 염소 되겠죠. 브로민이 4줄기니까. 따라서 1번 Y염소가 쓰이는 용도. 염소는 이제 수영장 소독할 때 쓰이죠. 따라서 수영장 소독제. 2번 주기율표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비활성 기체의 원소는 3주기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입니다. 바닥 상태의 나는 아르곤과 가깝기 때문에 실 옆에 있죠. Y 옆에 있으니까. 따라서 음이온이 됩니다. 전자 배치 체외가 전자 또는 원자과 전자 수가 6개이므로 전자 2개를 얻어 음이온이 되고자 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6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소 카드 A, B, C와 주기율표의 원소 카드를 배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원소 카드 A, B, C는 기역, 니은, 디귿 중 하나에 배치된다. 자, 기역에는 2주기 17쪽이기 때문에 2주기 17쪽이기 때문에 플루오린, 니은은 나트륨, 디귿은 아르곤입니다. 자, 이때 반응성 거의 없는 B가 여기로 와야 되겠고, 은백색 고체에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거니까 여기가 C, 여기가 A 되겠습니다. 각각 썼고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특징 찾았었다. 특징을 잘 쓰면 되겠죠. 64번 보겠습니다. A와 B를 각각 쓰시오. 자, 금속 원소인가? 예, 나트륨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가의 어떤 거에 따라서 네온과 플루오린으로 나눠졌습니다. A는 나트륨, B는 플루오린입니다. 가에 알맞은 분류 기준 3개를 쓰시오. 자, 18쪽 원소인가 나오겠죠. 또는 원자과 전자수가 0개인가, 반응성이 매우 작아 또는 매우 작은가, 또는 이제 다른 원소들과 거의 잘 반응하지 않는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6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원소 A, B, C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7번이기 때문에 수헬립의 붕탄칠, 질소. 13번이기 때문에 이제 수헬립의 붕탄칠산, 필레, 나마, 알루미늄. 17번은 염소. 자, 원자과 전자수의 총합은 5개네요. 5 더하기 3개 더하기 7개니까 15입니다. 2번 B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2주기 원소 알루미늄 위에는 붕소가 있겠죠. 그래서 표시해보면 5 플러스에 3개 주고 2개가 있고 3개를 이렇게 바깥 최박 전자 3개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그림 원소 A와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서 원소 A와 B의 공통점을 서술한 내용 중 빈칸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쓰시오. 원소 A, B는 가장 바깥 이제 껍질에 모든 전자가 차 있으므로 18쪽 원소이다. 반응성이 매우 낮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8개이다. 67번 다음은 어떤 원자가 가진 전자를 모두 표시한 것이다. 같은 종의 두 원소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같은 종 봅시다. 그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수가 같은 B와 C가 되겠습니다. 2번 주기가 같은 두 원소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은 C와 D가 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화학과 성질이 비슷한 이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